저와 학습 코칭을 진행하는 친구 중에 정말 기적과 같은 변화를 이뤄낸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의 사례를 좀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아이를 먼저 보지 않아서 아이의 부모님께서 먼저 박사님과 코칭이 진행이 되었었어요. 아이가 무기력이 너무 심했고 우울증 약도 복용하고 있었고 그리고 게임 중독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부모랑 관계가 극악스럽게 안 좋았기 때문에 아이는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먹지도 씻지도 않으며 게임만 하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머님 아버님이 방문 주셨을 때 저희는 다른 거 다 바라지 않습니다. 내 식구 식탁에 앉아서 밥만 같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바람으로 박사님과 부모님이 코칭을 진행을 하셨죠. 정말 절실하셨고 자식을 구해보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정말 많은 눈물을 쏟으시면서 치유의 과정을 해내셨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서 부모님이랑 말 한마디를 하지 않고 밥 먹어라 방문을 두들기면 쌍욕이 날라오는 그런 아이였었는데 부모님의 변화를 아이도 감지를 하였는지 방문을 열고 나왔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방문을 열고 나와서 정말 온 가족이 같이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되었고 아이가 제 발로 마음숲을 찾아왔었습니다. 내 부모가 이렇게 바뀐 곳인데 거기 어딘지 좀 궁금하네? 라는 마음이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와서 제가 이 친구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 만난 그 친구의 모습은 너무너무 날 서 있는 아이였어요. 질문을 해도 단답으로 돌아오고 마치 너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네가 뭔데 날 그렇게 캐물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어나갔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 친구를 보면서 아이가 왜 이렇게 예의가 없지?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저렇게 사람 눈도 똑바로 못 쳐다보면서 저렇게 날선 말들을 뱉어댈까? 저 아이는 이런 말들을 뱉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 친구를 데리고 오면서 어머님, 아버님은 아이가 저와 코칭을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사람을 너무 불신하는 아이였었고 그리고 이전에 상담을 진행했을 때 너무 꼰대 같아. 난 저 상담사가 나한테 뭘 기대하고 저런 말을 던지는지 난 다 알아. 이런 얘기를 했었어서 저와 코칭을 진행하면 참 좋겠지만 아이가 원치 않는다면 굳이 강요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아이가 제가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그리고 또 제가 학습 코칭을 한다고 하니까 이 친구가 학습에 대한 어떤 욕심이 있었던 친구였는데 어디 한번 다녀나 볼까라는 마음으로 저와 학습 코칭이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부모님은 학습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었어요. 왜냐면 자신들이 아이를 그런 학습을 시키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잘 시켜보겠다는 마음으로 아이를 너무 가혹하게 몰아세웠고 그런 경쟁 속에서 아이가 상처받고 아이가 병들어가서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학습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절대 엄마랑 아빠는 네가 공부를 잘하길 바라지 않아. 엄마랑 아빠는 엄마랑 아빠가 원했기 때문에 네가 공부를 하는 거라고 하면 안 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는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나 꼼즈 가고 싶어 라고 해서 꼼즈를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꼼즈를 다니는 2달 동안 일주일에 뭐 많게는 3번, 적게는 1번 들어와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아프다고 나가는 날이 더 많았고 앉아서 공부를 길게 해야 한 3시간 그리고 짧게 하면 30분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친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그런 코칭들을 거부하진 않았어요. 근데 코칭을 받는 내내 이제 날 서 있는 태도는 계속 보였었죠. 그래서 부모님도 이런 저희가 코칭하는 내용들을 공유를 해드렸는데 저희는 아이의 속도에 맞게 움직이겠다. 아이가 언제든 꼼지를 그만두겠다고 해도 상관이 없고 아이가 공부가 자기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본인들은 상관이 없다. 그냥 그저 아이가 가서 선생님들과 좋은 이야기 나누고 좋은 경험을 하면서
아이의 마음이, 얼음장 같은 마음이 좀 녹아들길 바라는 것 뿐이다. 그거 말고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부모님의 그런 말씀에 힘을 좀 얻어서 아이와 코칭을 할 때도 아이의 속도에 맞게 학습도 푸시해서 끌어가기보다는 아이의 속도에 맞게 아이가 원하면 코칭을 해주고 원치 않으면 그냥 심리 코칭 위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코칭을 끌고 가면서 이 친구를 만난 지 한 5, 6개월 차가 되었나 봐요. 점차 아이가 너무 많이 좋아졌고요. 얼마 전에는 놀라운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어요. 이 친구가 코칭을 받는 동안에도 게임을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저한테 선생님 저 게임 끊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왜 게임을 끊었어? 게임 너한테 되게 중요한 취미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취미로서 하는 게임, 정말 취미로서 하는 게임 말고 자기가 중독처럼 그 게임 속 인간관계에 연연하고 그 친구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우울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게임에서 나는 성과에 집중하고 이렇게 뭔가 중독으로 빠졌었던 그런 게임은 이제 더 이상 안 하려고요. 이제 끊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물어보니까 제가 게임에 이렇게 집중하고 몰입했던 이유가 외로움 때문이었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많이 울컥했었는데 아이가 그간 코칭을 받으면서 틱틱거리고 날선 모습들은 보여줬었지만 그 모든 말들이 아이에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꼼지를 2달 정도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었는데 2달 동안 꼼지를 다니면서 학습한 양은 많지 않았지만 꼼지에서 선생님들이랑 대화 나눴던 그 시간들이 너무 값진 시간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는 코칭 때마다 제 인생 망했잖아요. 저 어차피 끝났어요. 제 과거를 왜 치유해요? 이미 벌어진 일인데 되돌린다고 되돌릴 수 있나요?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 되게 싸가지 없어요. 저 그래서 인간관계 망했잖아요. 저 친구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워낙 말을 직설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되게 많이 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쩌면 소시오패스일지도 몰라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굉장히 비난하는 아이였었습니다.